요즘에 그 뭐 포기하는 분들 뭐포 세대, 뭐 M포 세대라고 많이 하죠. 3포 세대, 5포 세대. 요새는 뭐 7포 세대까지 나왔다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특히나 결혼을 포기한 세대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게 비혼으로 이어지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용감한 책 읽기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책의 저자 광민지 작가님과 함께 이 비혼 얘기 또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라는 제목입니다. 네. 책 제목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 책 제목을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뭐 모두가 비혼이 되자, 네. 절대 결혼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책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비혼으로 대표되는 스스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좀 어떤 무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어디에도 좀 붙일 수 있게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뭐 결혼을 하라고 하냐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어떤 성별로 결혼을 가로막냐 이런 느낌으로 네, 좀 밈처럼 지어봐야겠다 해서 네, 지어보게 됐습니다. 가즈아님, 광민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네, 계속해서 글 올려주세요. 사실 지난해까지 저희 부모님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종종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만나는 사람 없니? 네, 없으신가요? 없는데 가야지 않겠니? 네네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던데 그런 분들한테 충격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을 강요해?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즈아님, 김용준 기자 비혼주의자였나요? 아니라니까요. 책 프롤로그부터 얘기해볼게요. 책 프롤로그 보니까 네. 2021년에 결혼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한 후에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줄 몰랐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네네. 저는 사실 나중에 뭐 차차 이야기가 나올 수도 네. 있겠지만 비혼과 관련된 비혼 라이프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저희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나누거든요. 네. 근데 그걸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지 몰랐어서 어떻게 보면 그 프롤로그에 쓴 내용은 결혼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 몰랐다라는 것도 있지만 2021년에도 방점이 있기도 해요. 사실 지금이 뭐 그 구한말도 아닌데 구간말. 네, 출간된 작년이 이제 2021년이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이게 신기한 이야기일지 몰랐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연인님, 결혼이 완성이지 여전히 이런 의견도 주시고요. 이방원님, 결혼의 이유는 행복이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다라고 하시고. 가즈아님,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하라고 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고 하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비혼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대인데라고 의견 주시고요. 네. 자, 근데 뭐 저도 뭐 후배가 네. 연애를 상당히 오래 했다고 하길래 이제 뭐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 접어들고 있고 해서 네. 뭐 결혼하겠네 했더니 그 후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저랑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연애는 왜 하냐? 네.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저 포함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비혼에 대한 인식이 네.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지면 좀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잘 모르겠다라는 인식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특히 저희 이전 세대 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또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하면서 사는 부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수적으로 봤을 때도 좀 생소한 생활 양식이어서 이제 저희 윗세대 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제 친구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약간 사랑의 종착이 결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어릴 때 동화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느끼면서 꿈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뭐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한다라고 느껴서 사회 재생산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포인트는 저도 아직까지는 네. 연애의 종착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렇다고 이제 비혼이라는 게 네. 연애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네, 비연애랑 비혼은 또 네. 다르니까요. 그 작가님의 연애관도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결혼이 연애의 종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스타일인 것 같고, 네네. 근데 보통 꼭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을 좀 바꾸고 싶다거나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이제 제 애인을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한 번 있었는데 네네. 이 친구가 평소에 식사량보다 굉장히 무리해서 막 밥을 잘 보이고 싶은 먹는다거나 이런 거죠. 잘 보이고 네, 싶은 네, 마음, 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나 커리어를 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 어떨까를 생각하면 좀 주눅들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이 사람다운 모습만으로도 저는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좀 느끼게 되는 부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저의 관점에서는 좋은 연애라고 느끼고 있어서 저는 제가 저에게 맞는 연애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책을 보다 보면 애인과 만나면서 비혼주의임을 밝혔는데도 네. 결혼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아, 네네. 그렇습니까? 그거를 사실 굉장히 민망한 예. 대화이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썸을 타고 있을 예, 때 예, 예. 이 친구는 저랑 사귈까 말까의 대화밖에 안 했는데 예. 저는 또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이러니까 예, 예, 이 친구의 시간을 좀 아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 비혼주의자다라는 아. 거를 굉장히 초반에 늘 얘기하는 편인데 근데 나 비혼주의니까 혹시 네. 너의 결혼에 연애에 생각이 있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거야. 네. 그게 아니면 뭐 나랑 만나도 좋고 뭐 이런 네. 시그널. 네.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사랑의 종착이 결혼이라면은 네, 네. 맞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늘 나누는데도 예, 예. 저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선물 같은 거를 본인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민지가 이거 엄마 주라고 했다 예. 하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된다든지 아. 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즈아님 저에게 이렇게 훈수를 해주시네요. 김용준 기자님은 딴 생각 말고 연애부터 하랍니다. 그렇죠?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겠다. 자 그리고 책에서 본 글 중에서 혼자일 때 이미 그 내면의 허전함을 어쩌지 못했다면 그건 둘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요거는 저도 상당히 와닿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 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가 될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이 돼요. 실제로 좀 뭐 허전한 마음이 든다거나 예, 예, 예. 아니면 주말에 너무 심심하다. 그리고 특히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을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분들이 그런 허전함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결혼이나 할까? 이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주변에서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네. 친구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자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고 해서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내가 채우고자 하는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내 감정적인 허기를 타인에게 외주주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썼던 글이에요. 한신님이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비혼주의자면 연애만 하면 되니까 양다리를 걸쳐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독점 연애와 또 비독점 연애의 차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다른 독점 연애와 비독점 연애. 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순수한 사랑, 예.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결혼이고 결혼까지 이르지 않는 사랑은 진지하지 않은 거다. 실제로 그런 비혼주의자인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쟤는 너랑 그냥 놀고 싶은 거야. 예. 쟤는 널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선에 많은 비혼주의자분들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독점 아니다. 연애, 비독점 연애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아, 네. 이런 표현이 있군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책 집필하시는 거 말고도 아까 네. 말씀한 팟캐스트 네. 제목이 재밌는 비혼세. 비혼세입니다. 비혼세 네. 얘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비혼들이 사는 뭐 세상의 줄임말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 반응이 아주 좋다고 여러분들. 근데 그 팟캐스트 안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연 네. 있으시면 하나 정도 소개 좀 해주실까요? 뭐 예를 들면 네, 특히 이런 비혼에 대한 얘기들이 서울 바깥에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 조금 목말라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팟캐스트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건 그 딸을 양육하고 계시는 기혼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 이제 네. 그분이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네.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나는 결혼했지만 내 딸은 비혼으로 키우겠다 이런 분들은 많은데 사실 그건 조금 우스갯소리로 해주시는 얘기인 것 같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네. 나는 사실 조금 떠밀려서 했던 것 같다. 내 친구들처럼 많이 고민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시기가 시기라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나중에 내 딸들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뭔가 스스로가 스스로의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많이 도움을 얻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팟캐스트에 그 김이나 작사가도 나오셨던데 네. 근데 그분은 결혼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게스트 분들도 비혼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왜 구분을 안 하시나 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은 비혼자 네. 분들이 네. 나오시는데요. 근데 이제 저의 어떤 굉장히 사유화된 방송, 팟캐스트의 네. 특성상 네. 그래서 네. 제가 김이나 작사가님을 워낙 좋아하고 비혼자가 제일 좋아하는 기혼자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워낙 그 작사가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도 네. 나는 뭐 내 반쪽을 찾았다 이런 말 별로 믿지 않는다고 온전한 하나인 사람들이 만나야 결혼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 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책 비혼 에세이인데 추천사도 써주셨고 했기 때문에 온전히 저의 어떤 덕심으로 네, 섭외한 분이고 그리고 다른 기혼자인 분들이 나왔던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비혼 실패자라는 타이틀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비혼주의자 두 분이 이제 동거 커플인데 비혼 실패요? 네, 와, 상당히 동거 어렵다. 커플이고 그런 네. 신념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살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예. 이사를 하려다 보니 이제 대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죠. 팟캐스트 한번 들어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네요. 안 그래도 김이나 작사가 여기 책에 추천사를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책은 비혼이라는 탈을 쓴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고혼의 사랑을 다루는 법에 대한 안내서다. 네. 고혼의 사랑, 이런 표현을 또 해주고 고혼의 사랑. 자, 근데 비혼은 그냥 말 그대로 뭐 내가 결혼이란 뭐 제도에 뭐 속박되기 싫어, 구속되기 싫어, 뭐 결혼 굳이 해야 되나? 그냥 삶의 한 형태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사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너 왜 결혼하잖아. 왜 결혼 안 해? 하면 내가 왜 안 하냐면 나는 비혼 뭐 이런저런 설명을 또 해야 되고. 작가님이 저 인터뷰하신 한 기사에 보니까 댓글 중에서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는데 딱 결혼 못할 스타일이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고 하던데 혹시 뭐 인터뷰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기고나 칼럼에서다 그렇고 물어했던 질문 또 뭐가 있었습니까? 못하는 건데 안 하는 척한다. 딱 봐도 못하게 생겼는데 못하는 건데 안 하는 척한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네. 그리고 부모가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아이고,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꿈꾸는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같이 공용 거실처럼 같이 술 마시고 이러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것이다. 저주를 하시는구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실 때는 뭐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거나 아니면 대처하세요? 신고하세요? 아니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뭔가 그분들의 어떤 삶에 지금 많은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태어나면은 뭐 그렇게 부러운 질투나는 비혼 생활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곤 하죠. 네. 한신님 비혼주의자랑 연애는 본질적으로 비독점 연애 아닌가 크크크 하시고 땡두님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저 아모르 파티 그 노래 가사군요 하시고 썬천사님 사랑은 행복을 주는 선물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나눠주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하다 하시고요. 의견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작가님 직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대기업 혹시 어느 기업인지 밝히셔도 되고요. 다니시다가 예능 작가를 하셨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어떻게 갑자기 작가를 또 예능 작가를 하기로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약간 뭐 비혼과 또 연관이 있었던 선택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를 다녔고요. 그 초록색 G 정유사를 다녔고. G가 어디죠? 초록색 G? 말씀하셔도 돼요. GS 칼텍스 GS 칼텍스? 기획팀에 있었고요. 그래서 다녔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약간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선배들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좀 연봉이 높고 안정적이고 이런 데를 다니면
지금은 아 이게 내 길이 맞을까 싶지만 이제 통장에 찍히는 잔고를 보면은 아 이것이 내 길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항상 사실은 21일마다 느낍니다. 내 그랬는데 천직이구나 하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성에 잘 맞아서 아. 다니고 있는 회사 동기들도 너무 지금도 너무 멋지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서야 처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할까, 뭘 하고 싶은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예. 어릴 때부터 너무 좀 TV 키드였었고 그리고 또 대학교 선배님이 방송 작가를 하고 있는데 예. 맨날 이제 그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꼬질꼬질하게 뛰어다니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아, 그 진짜요? 모습이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지금까지는 후회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참여하셨던 거예요? 네, 네, 아, 연애 참견. 그다음에 고막메이트. 네. 연애 참견은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네. 시리즈가 있던데 이거 그러면 첫 시리즈부터 하셨던 거 참여? 작년에 했던 작년에? 때 잠깐 아. 있었고요. 네. 연애 참견 저거 보면 진짜 막 오그라들 때도 있고 네. 막 그렇습니다.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또 작가를 다 하셨었군요. 사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잠깐 해보니까 비혼주의자는 친구 결혼식에 가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다고. 네. 그런 질문을 많이 실제로 받으세요? 네, 굉장히 많이 받고 뭐- 결혼식에 가시긴 가시고. 네, 가요. 가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축의금 회수를 늘 염두에 둔 분들보다는 좀 더 신중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네. 낼 때 그런 생각 다들 하죠. 어차피 내가 다 받을 돈이야 네. 하고 냈을 텐데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안 친한 동료까지 네. 전부 다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제 친구들도 책을 내는 작가가 아닌데도 제가 책을 내면 막 책도 여러 권 사고 북토크에도 와주는 거랑 저는 근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그렇게 네. 결혼식장 가면 네. 저 볼 때는 뭐 그래 민지야 했는데 네. 나중에 가서는 근데 쟤는 뭐 어떡하니 결혼 안 해서 약간 뭐 아, 약간 네. 이렇게 막 시선 안타까운 시선 안쓰러운 눈빛 뭐 이런 거 좀 느껴질 때가 있나요? 실제로 제가 원래 다녔던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GS 칼텍스는 동기들이 거의 한 50명 있는데 저를 제외한 전원이 결혼을 아, 그래요? 했어서 그 마지막 동기 결혼식에 갔을 때 네.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쭉 다 늘어서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근데 민지는 왜 결혼을 안 해? 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냥 막 웃으면서 질문이 너무 촌스러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정말 예전이랑 달라서 다들 이제 한 번씩 쿡쿡 찌르면서 왜 그런 거 물어봤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네. 다들 따뜻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책의 저자 광민지 작가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의 목차 중에서 네. 남편은 없고요, 최애는 있습니다. 최애. 네. 작가님의 최애 네. 어떤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김이나 작사가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 IBK 기업은행의 프랜차이즈 스타 네. 10년 넘게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포지 네. 배구 천재, 배구 선수? 천재만재 예, 예. IBK 기업은행의 김희진 선수를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뭐 네. 수식어가 뭐 꾀기네. 네. 그래서 남편은 없고 최애는 이 두 분. 네. 김이나 작사가와 김희진 선수. 네, 체육계, 문학계 이렇게 문학계. 한 분씩 모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드릴 질문이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러면 온전한 나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뭔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잘 들여다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면 나는 집에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롭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게 곧바로 결혼으로 이렇게 확 가는 분들 혹은 이래서 연애를 해야겠다. 영화 볼 사람이 없으니까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조금 더 들여다봐서 내가 원하는 관계가 정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예. 내가 외롭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 어떤 성취에 대한 목마름 때문인지 네. 아니면 정말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어떤 사람을 원하기 때문인지 그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덕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고 네, 취미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네. 조금 더 나답게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숙강생님이 남편 있어도 최애는 따로 있대요. 그렇습니다. 김이나 작사가님도 유명한 이제 덕질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용감한 책기의 코너 속의 코너죠. 작가의 1분 시간입니다. 네. 작가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한 부분을 어디 볼까요?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이렇게 책도 보시고 네. 낭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의 1분입니다. 네.
결국 자신의 세계를 말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꾸 말해주면 좋겠다. 나는 나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느끼려면 내가 정상이라고 느끼는 범주에 포함되는 일보다는 세상에는 수억 개의 존재가 수억 개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내가 분홍색 머리를 하고 싶은데 문 밖으로 나갔을 때 갈색 머리조차 없이 검은 머리들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용기를 잃는다. 하지만 분홍색 머리는 없더라도 분홍색 머리를 제외한 모든 것, 연두색 머리, 파란색 머리, 노란색 머리가 어깨를 펴고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분홍색 머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좋고 결혼해도 좋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작가의 1분 낭독의 파트로 포인트로 짚어줬습니다. 작가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소울님 광민지 작가십니다. 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의 저자 광민지 작가님이시고 용감한 라이브 1시간 장난하지 말고 1시간 반 하자 너무 짧다. 90분 좀 힘들었어요. 1시간으로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용감한 실기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책의 저자 곽민지 작가님과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